안녕하세요. 랩스 온라인 듀오링고 강의를 맡게 된 박현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저와 함께 듀오링고 시험을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번 시간 첫 강의입니다. Read aloud, 듀오링고 초단기 완성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듀오링고라는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듀오링고 시험은 예전에 토플 혹은 IELTS 같은 시험을 보고 유학 준비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듀오링고 시험으로 유학 준비를 집에서 비대면으로 볼 수 있다. 이 시험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듀오링고 시험인데요. 사실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자료 같은 게 다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듀오링고 시험의 장점은요. 비대면 영어 시험이라는 건데요. 집에서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이런 게 또 장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 노트북 혹은 데스크톱 컴퓨터로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패드 같은 걸로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험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다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 응시료가 약 49달러입니다. 우리 토플, IELTS 같은 경우 얼마나 비쌌어요. 하지만 이 듀오링고 시험은 꽤나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시험 응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시험 준비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갈 때에는 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되죠. 듀오링고 시험 역시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급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실제 시험을 볼 때 우리가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에 마이크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내 얼굴을 비추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카메라에 이 신분증을 비춰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시험 결과는 48시간 이내에 확인 가능하다. 즉, 다소 오래 걸리지 않죠. 결과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시험 유효 기간은 2년이고요. 재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인증 시험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두 번째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듀오링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토플이나 IELTS에 비해서 우리가 직접 시험장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듀오링고 시험은 집에서 볼 수 있는 시험인 만큼 규정이 그렇게 느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귀가 보여야 돼요. 양쪽 귀가 보이지 않으면 이어폰 같은 것을 착용하고 시험 볼 때 어떤 힌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빡빡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용해야 합니다. 주변에 소음 소리가 막 들린다라고 하면은 무효 처리가 되니까 그런 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왔다 갔다 누가 화면 뒤에 막 왔다 갔다 거린다. 무언가가 막 움직이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것 역시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하셔서 내가 조용하게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을 때를 정하셔야 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화면 내에서의 규정도 조금 빡빡한 편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화면에 얼굴이 나오게 돼요. 그 얼굴이 막 옆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던가 벗어난다거나 그럴 때에는 갑자기 시험이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면에 커서가 있는데요. 그 커서가 화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벗어난다 싶으면은 그것 역시 경고창이 뜨고 종료가 갑자기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시험을 처음 봤을 때 이 커서를 약간 벗어나게 했나 봐요. 저도 어떻게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경고창이 뜨더니 시험 중간에 정말 좀 꽤 본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중간에 창이 꺼져서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겠죠? 이런 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듀오링고 시험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듀오링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플과 IELTS 이런 시험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듀오링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흥미롭게도 게임 같은 방식으로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문장 말하기 유형이 있는데요. 문장이 주어지고
제한 시간 내에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면서 음성을 녹음해야 되는 그런 시험 유형이 되겠고요. 문제 유형이 되겠고요. 문장 받아쓰기, 딕테이션이 되겠는데요. 문장을 들려주고 그 문장을 우리가 키보드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이 부분이 사실은 게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읽고 고르기, 듣고 고르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어들이 쭉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는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고요. 어떤 단어는 아예 없는 단어를 아니면은 있는 단어를 살짝 바꿔서 헷갈리게 만든 그런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읽고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게 맞는 단어구나 라고 우리가 고를 수 있어야 되고, 듣고 고르기는 조금 더 까다로워요. 왜냐면 듣고 그 발음만 우리가 듣고 이게 존재하는 단어인지 아닌지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 유형이 또 있다라는 거. 이미지 묘사하기, 우리에게 이미지, 사진이 한 장 주어지게 되고 그 사진을 보고 말하거나 아니면 써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만들면 되고 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죠. 리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은 문단 아니면 어떤 리딩 패시지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게 됩니다. 하지만 듀오링고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리딩이 진행이 되지 않고 문단이 주어지기는 하는데 중간중간에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가겠구나 유추를 해서 그 단어를 채워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뒤 맥락을 좀 봐서 단어를 채우거나 아니면 문법상 이거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 시험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말하기, 쓰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소 길게 말하고 써야 되는 그런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말하기부터 볼게요. 질문이 주어집니다. 질문이 텍스트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음성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텍스트로 주어지는 경우 질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고요. 음성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질문을 듣고 말하게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쓰기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읽고 또 써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의 유형은 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문장 말하기 하고 문장 받아쓰기 넘어가고 이런 식이 아니고 섞여서 나옵니다. 말하기 나왔다가 받아쓰기 나왔다가 다시 말하기 나왔다가 존재하는 단어 골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형들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음엔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라고 예상하지 마시고 골고루 그냥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쓰기 같은 경우에는 다소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말하고 쓰는 유형은 뒷부분 정도에 나오겠구나라는 것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저희가 같이 한번 볼 거는 Read Aloud 공부 방법과 Read Aloud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전 대비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이 Read Aloud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문장을 직접 말하면서 녹음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는데요. 네, 시험 화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래 문장을 읽고 녹음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문장이 딱 주어지게 되고 위에는 초가 나와요. 몇 초 남았다라고 하면서 째깍째깍 시간이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죠. I do not like meat. 이렇게 굉장히 짧은 문장이 되겠는데요. 문장 길이는 짧은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긴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쉬운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어려운 문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듀오링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선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초반에 너무 잘 푼다 라고 하면 AI가 어려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문장을 읽고 우리가 버튼,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녹음하기 버튼 있죠? 그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자동으로 되고 말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 Read Aloud 팁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문장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걸 읽고 녹음을 해야 되는 유형이 되겠죠. 이 유형 같은 경우 많이 들어보기.
읽어야 되는 유형인데 왜 많이 들어보기가 팁이죠?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는 게 맞는 건지를 아는 게 또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원어민이나 정확한 발음으로 한 문장들이나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는 것이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그런 문장들을 직접 들어보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많이 읽어보기도 중요하겠죠? 시험은 읽어서 녹음을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읽어보는 것 역시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텍스트 접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 기반으로 그 내용이나 아니면은 어떤 레벨 같은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어려운 내용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수준, 뭐 어려운 것도 한번 읽어보고 쉬운 것도 한번 읽어보고 내용도 캐주얼한 거 아니면 조금 뭐 난이도 있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접하시는 것이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뉴스 내용 같은 것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할 때 다양한 텍스트를 접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Intonation and pronunciation 신경 쓰기. 영어는 외국어죠. 외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 말하듯이 말한다라는 생각을 아예 버려주셔야 됩니다. 영어식으로 많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intonation, 어떤 그 톤이라던가 아니면 강세라던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니면 발음 이런 거 당연히 신경 써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 주의하셔야 돼요.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시간 우리가 준비할 시간, 말할 시간이 아주 길게 주어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쭉 보고 내가 모르는 단어 위주로 한번 훑어본 다음에 바로 녹음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발음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영어에 대해서 이제 다시 기초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음 같은 경우 영어 5개가 있죠. A, E, I, O, U 이렇게 5개의 모음이 있는데요.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나 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는 A 단어들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E로 되어 있는 모음 E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 우리가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단어 공부를 하실 때 우리 요새는 굉장히 많은 게 잘 나와 있잖아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인터넷에 이렇게 단어를 쳐보시면 단어 이렇게 녹음되어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럼 그런 걸 들을 수도 있고 또 발음 기호를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도 뭐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단어 pan 같은 경우 어떻게 발음할까요? 우리 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펜? 한국어로 우리가 이런 거를 쓰게 될 때는 이렇게 펜 막 이렇게 쓰죠. 그러면은 이걸 그냥 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여기에서 A 발음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발음이요. pan.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어로 보면은 펜인데 이게 펜이라기보다는 pan. 약간 입을 벌려서 발음해야 된다.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pan. 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공원이라는 단어죠. park. 근데 여기 A인데 아 발음이죠. 이런 거 park. 발음 한번 해볼게요. park. 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A가 이와 같이 쓰였죠. 이럴 때 보니까 A 이렇게 발음은 안 해요. page.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page.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 AY 같은 경우 여기 발음 기호 보니까 A 이렇게 되어 있죠? May, 5월이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May. 네, 이렇게 우리가 영어 발음을 할 때 한국어 발음한다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시고 아예 다르게 나는 좀 다르게 발음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장착해 주시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영어의 그 기본적인 거는요. 우리 한국어와는 많이 달라요. 한국어는 딱딱 끊어지게 발음을 하게 되는 반면 영어는 그런 게 조금 없는 편이에요. 그런 거 조금 보시면서 같이 연습해 볼게요. 네,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 enter, A와 E의 차이점은요. A는 좀 입을 크게 쓰는 편이에요. pan, 아까 이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enter. 우리가 한국어로 표기를 할 때는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를 쓰고 E 같은 경우에는 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한국어 발음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죠? 펜 똑같죠. 그죠? 그런데 영어는 다르다. A는 입을 좀 크게 벌린다. E는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enter 같은 경우에도 enter 이렇게 작게만 발음해 주셔도 돼요. 입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enter 이렇게. 여기 이제 펜 같은 경우 아까 전에는 A를 썼는데 지금은 E를 썼죠? 이 차이점이 뭐가 될까라고 하면 발음 기호는 이렇게 되는데 펜 아까 전에는 pan 다르죠? 자, pen 한번 발음해 볼게요. pen 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단어는 여기 E가 있는데 뒤에 E가 있죠? 이럴 때에는 E 발음이 납니다. Pete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team, seem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씩 따라해 볼게요. team, seem.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I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그런 발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우리 쓰죠.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한국어로는 in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영어로는 사실 in이 아니에요. 이거는 에와 이의 사이 정도의 발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매한 발음입니다. n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in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n 에와 이의 사이 정도 발음. 그러면 여기에 p를 붙였으니까 pen 이렇게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en 잘하셨어요? 네, 그 다음 o로 넘어가게 되면 o 같은 경우에도 이거 어떻게 우리 생각하죠? 이거 on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on 아닙니다. 이거는 on 약간 o와 어의 사이 on 약간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pot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나게 됩니다. pot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 오는 우리 우죠. moon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네, 유로 넘어가면 우리 유는 발음 기본적으로 나게 됩니다. 요건 plum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U가 E와 만났으니까 이거는 U 그대로 알파벳 이름대로 나게 됩니다. fume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발음이라고 할 때 영어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파트겠죠. R과 L의 차이점. 우리 R이나 L 같은 경우 한국어로 나타낼 때 다 이렇게 리을을 쓰게 되는데요. 리을로만 쓰면 똑같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그런 알파벳 발음이 되겠습니다. 네, R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요, 조금 다크한 느낌이 나요. 다크한 느낌? 그래서 안으로 혀를 이렇게 넣어서 좀 이렇게 뭔가 말리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발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 같은 경우에는 조금 라이트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혀가 안으로 말려서 들어가지 않고 이쪽에 살짝 닿는 느낌, 이런 발음이 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R과 L 차이점 어떻게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 보면은 여기 R, L 이 부분만 달라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한국어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라이스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거.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R을 쓰게 되면은 rice. 사실상 라보다는 라에 가깝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rice. 이렇게 다크한 느낌이 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rice.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R 대신에 L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 발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R은 rice였어요. L은 lice 아니고요.
lice. 윗 이에 살짝 혀가 닿았다 떼어진 느낌이 나는 거. lice.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R을 쓸 때는 rice. L을 쓸 때는 lice.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red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크한 느낌이 들게 되겠죠. 레드라고 하시죠. 많은 분들이 어떤 색깔? 레드 색상. 레드 아니고요. red.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소리가 난다. red. L로 바꿨을 때 어떤 발음이 날까요? lead. 이 차이점을 아셔야지 나중에 우리 딕테이션 하거나 할 때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단어를 맞추거나 할 때에도 이게 R 발음인지 L 발음인지 우리가 낼 수 있어야 반대로 들을 때에도 이게 R인지 L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LED 같은 경우 lead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네, R 해볼게요. red. L로 바꾸면 lead.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ROOM. 이거 역시 우리 룸 서비스. 자, 그런데 R은 안으로 말려 들어간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room 아니고 room. 조금 더 다크한 느낌, 조금 더 그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room.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L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약간 더 라이트한 느낌. loom. 네, 이런 발음이 나게 되겠습니다. 네, R일 때 같이 한번 해볼게요. room. L일 때 loom. 네, 차이가 있죠? 네, 그 다음 마지막 READ 같은 경우 우리 리딩 클럽 막 이런 거 있죠? 이것 역시 R을 썼기 때문에 조금 더 다크하고 좀 더 묵직한 느낌, 무거운 느낌. read. 네,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L로 바뀌었을 때는 lead. 조금 라이트하고 살짝 뗐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떼는 느낌. lead. 네, R일 때 발음해 볼게요. read. L일 때 해볼게요. lead.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R과 L의 발음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고요. 직접 말하실 때에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그 다음 우리 유성음, 무성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유성음, 무성음이라는 거는 성대가 울리느냐, 울리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유성음 같은 경우 성대가 울리는 소리를 말하고요. 무성음 같은 경우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적인 우리 무성음부터 한번 볼게요. 무성음은 성대가 울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발음이 명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C 같은 경우에는 S 발음과 K 발음 둘 다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S, 크 아닙니다. S, 크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예요. 이 무성음이 유성음과 같이 섞여 있을 때 이제 발음이 하나씩 이렇게 나게 되는 거고 이런 알파벳이 맨 뒤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스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겠죠? 스 이렇게 성대가 울리지 않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F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려워하시는 그런 발음 중에 하나예요. F가 한국어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아랫 입술에 윗이를 살짝 댔다가 떼게요. 바람 소리만 나는 게 F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H 같은 경우에도 바람 소리 이렇게 발음 나고 K 이렇게 발음 나고 P도 프 아니에요. 이렇게 바람 소리만 나는 게 P입니다. S도 스, T도 트, SH 쉬 이런 발음이 나겠죠? CH 치, PH는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F 발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 나고 TH 같은 경우에는 무성음도 있고 유성음도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유성음 보면은 우리 모음은 다 유성음이 됩니다. 아, 에, 이, 오, 우, 에이, 이, I, O, U 다 유성음, 성대가 떨리는, 소리가 바로 나는 그런 음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B 같은 경우 명확하게 소리가 나는 게 유성음이다. 아까 무성음은 뭐 트 이렇게 나는 거고요. 지금은 명확하게 소리가 나야 돼요. 비록 끝나더라도 이런 게 나야 된다는 거예요. D 역시 드 이렇게 소리가 나고 G도 아니면 뭐 J 발음이 날 때도 있습니다. j 이렇게 날 때도 있고요. J, J, L, L, M도 N, N, R, R, V, V 이렇게 아래에 있는 알파벳들은 다 혼자 단독으로 써도 소리가 난다. 즉 성대가 울린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단어나 아니면 문장 속에서 뭔가 발음을 할 때 무성음인데 막 이래버리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해주시면은 아, 영어는 이런 특성이 있지, 무성음, 유성음이 있지, 내가 발음할 때 조금 더 주의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한번 단어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보게 되면요, 우리 여기 무성음은 초록색, 유성음은 파란색으로 표기를 제가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C, 그리고 AVE 이렇게 다른 색깔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성음이 되겠죠. 크 아니면 스인데 여기에서는 크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파란색 유성음과 같이 결합이 되어서 단어가 되는 거예요. 크, ave, cave 이렇게 소리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ave. 네, 밑에 있는 단어는 역시 sh가 무성음이 되고 나머지는 유성음이네요. 그러면 sh, l, shell, shell. 사실상 sh 발음이 난다라기보다는 이 뒤에 거에 약간 이렇게 엎여있는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단어를 보게 되면 여기 th와 f의 무성음, 나머지는 유성음이네요. 그러면 th는 여기 무성음이니까 f는 이런 발음이 되겠는데 뒤에 앞에 이 중간에 있는 게 유성음이기 때문에 이게 이 발음이에요. 이 thief, thief, thief.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thief 막 이런 거 아니죠? F가 우리 무성음이기 때문에 끝날 때 thief. 간단하게 이렇게 바람 소리만 내면서 끝내줘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네, 밑에 보면 요거는 다 파란색이네요. 다 유성음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TH는 무성음이었지만 밑에 있는 TH는 유성음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v 이렇게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there 이렇게 모든 알파벳이 다 성대를 울리면서 소리를 낸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네, 다음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 angry라는 단어인데 이거 역시 다 유성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소리, 성대가 울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ngry. 네, 밑에 단어 보면 여기 P, 무성음, 그리고 T, 무성음이 되겠죠? P, 그리고 T,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 ain't 이렇게 유성음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P, ain't, paint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 T 발음은 이제 유의하셔서 paint 아니고 paint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다음 단어 보면은 우리 중간에 T 두 개가 있고 무성음입니다. lottery. 사실 T가 T 발음이긴 해요. lottery 이거는 뭐 이제 북미식으로 발음하느냐, 영국식, 뭐 호주식으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우리 R, T 이런 것들인데요. 차이점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북미 같은 경우에는 R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음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영국식으로 발음을 할 때는 좀 이거를 살짝 다르게 더 명확하게 들리게요. 굴리기보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T 역시 이제 북미식에서는 약간 lottery 약간
이렇게 R 같은 거랑 같이 쓸 때는 lottery 약간 L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거든요. lottery 이렇게 발음 안 하고 그런데 영국식으로 발음할 때는 하나하나 다 명확하게 발음을 해주죠. lottery 이렇게 T도 명확하게 발음을 내는 게 영국식 영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발음을 하실 때는 하나만 정해서 영국식으로 내가 연습을 할지 북미식으로 연습을 할지 정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문장 얘기할 때 막 섞여서 어떤 단어 얘기할 때는 영국식, 어떤 단어 얘기할 때는 북미식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통일감 있게 연습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마지막 단어 보면 우리 여기 마지막 S만 무성음이네요. generous, generous 이렇게 generous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generous 무성음, 유성음 확실하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표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 부분은 좀 흥미로운데요. 우리 무성음, 유성음인데 똑같은 위치로 발음을 내지만 성대를 우리가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의 차이인 그런 알파벳들입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P, P 무성음이죠. 그대로 성대를 올려보세요. P, B. 똑같은 여기 입술 두 개가 마찰이 되지만 성대 울리지 않을 때는 P가 되겠고요. 성대 울릴 때는 B가 됩니다. 네, T 역시 마찬가지예요. T. 네, 여기에서 그대로 성대를 올려볼게요. D, T, D. 네, 이렇게 됩니다. S 해볼게요. S, S. 네, 여기에서 성대를 올리게 되면 S, Z, S, Z. 네, 이렇게 그대로 입 모양은 바뀌지 않고 성대만 올리면서 Z, Z 발음이 나게 됩니다. 네, K 한번 해볼게요. K, K. 네, 여기에서 성대 올리면서 소리를 내는 순간 G, G 이런 발음이 나게 됩니다. G 발음이 되겠죠? 네, F 발음 우리 어려웠어요. 네, 윗 이를 아랫 입술 살짝 대었다가 떼면서 바람 소리만 네, 여기에서 우리가 성대를 울린다라고 하면 변신합니다. V, V. 네, 그래서 F, 거기에서 그대로 소리를 내면 V, V가 됩니다. SH 소리 한번 내볼게요. 쉬, 쉬. 네, 쉬가 되겠죠? 여기에서 성대를 울린다라고 하면 Z, 쉬, 쉬. 이렇게 Z로 바뀌게 됩니다. Z. 네, TH 같은 경우에 무성음, 유성음 다 가능한데요. 우리 뭐 돼지꼬리 막 이런 거 배웠었죠? TH 한번 보게 되면은 무성음일 때. 네, 이거는요. 윗 입술을 혀 가운데쯤 요쯤에 살짝 대었다가 떼면서 바람 소리만 거기에서 소리를 내게 되면 V 이렇게 D랑은 다릅니다. D 발음이랑 달라요. V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네, CH 발음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대를 울린다. 즈. 네, 이렇게 입 모양이 바뀌지 않고 성대 소리로만 알파벳이 달라진다라는 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직접적으로 이제 문장을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난이도 조정이 일어나서 좀 다소 긴 문장, 어려운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이 문장을 읽을 때는 단어 하나하나, 예를 들면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은 She knows how to play soccer 이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주면 어때요?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읽을 때에는 어떤 부분에 강세를 주고 어떤 부분은 조금 약하게 읽어주고 하면서 밀당을 조금 해주시면서 이 흐름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세게 강세를 두고 읽어야 되고 어떤 단어는 조금 강세가 없는, 없다시피 읽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She knows how to play soccer. 네, 어떤 부분을 조금 우리가 약하게 읽어야 될까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뭐 전치사 같은 거 이런 거, 관사, 전치사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문장도 있겠지만 보통은
되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She knows how to play soccer. 이런 식으로 이 전치사 부분을 약간 흘리듯이 발음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She knows how to play soccer. How to play soccer. 이렇게 to 부분을 살짝 흐리듯이 빠르게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일단 문장 읽기 전에 단어 하나하나 같이 한번 볼게요. She. 네, she 발음해보고 knows. 네, 여기에서 s 있죠? 이거는 무성음. 성대 울리지 않는다. knows. 살짝만 딱 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How. 네, 발음해보시고요. To play soccer. 네, R 발음 주의해주세요. soccer. 들어가는 듯이 좀 다크하게 발음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 문장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She knows how to play soccer. She knows how to play soccer. 네, 이렇게 전치사 부분은 약간 약하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She knows how to play soccer.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장을 딱 봤어요. 우리가 시험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걸 조금 약하게 발음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막 그때 시험 문제 보고 이거 약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하나하나 일단 읽어볼게요. Do you like this bag? Yes or no.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그죠? 문장 읽을 땐. 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일단 여기 쉼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쉬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Do you like this bag? Yes or no. 네, 이렇게 or 같은 거 약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Yes or no.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Do you like this bag? Yes or no. 네,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L 같은 경우 like, light하게, 그리고 or 안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이 this 이런 거 s 같은 거 할 때 this 이런 거 안 되고 이런 거 유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거 this bag가 아니고 this bag 이렇게 this는 조금 약하게 발음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Do you like this bag? Yes or no?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장 보면은 일단 하나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No, I am not going to drink water. 네, 이렇게 되겠는데 이 문장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일단 no, 쉬고 I am not going to drink water.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조금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강세를 I am not going to drink water.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No, I am not going to drink water. 네,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water, R 발음, 안으로 말려서 발음해준다. 그리고 drink, 이런 것도 R 발음 주의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No, I am not going to drink water.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Where is he going? 네, 그러면 Where is he going? 이렇게 읽으면 어색하죠? 네, 여기에서는요. 이런 거. 비동사 같은 거는 빠르게 넘어가시면 돼요. Where is he going? Where is he going? 이런 식으로 빠르기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is he going? 좋습니다. 네, 다음 거 볼게요.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Is that a baseball bat? 네, 여기에서 이제 bat 이런 거 무성음 보이고 그죠? Is that a baseball bat? 우리 that 같은 경우 이렇게 T 같은 경우 이렇게 관사가 있죠. 그러면은 is that a 이거는 살짝 영국식 발음할 때에는 T 발음 다 하나하나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북미식으로 읽을 때는 T를 살짝 좀 중요하지 않게 is that a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s that a baseball bat?
T 살짝만 마지막에. bat 막 이럴 필요 없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s that a baseball bat? Is that a baseball bat? 네, 좋습니다. 네, 다음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buy a shirt. 네, 여기 shirt라고 할 때 우리 셔츠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으로 말려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shirt. T 살짝 얹어서.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런 거 전치사, 관사 중요하지 않게 발음해 주시면 된다. I want to buy a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want to buy a shirt. 이렇게 살짝만 발음해 주시면 돼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want to buy a shirt.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There is a cute dog on the street. 네, 스트리트 아니고 street. 이 T랑 R이 같이 붙는 경우 살짝 CH 발음이 나는 것 같이 들릴 때도 있거든요. street 약간 유의해서 발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 역시 on, the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하게 발음해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There is a cute dog on the street.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데 좀 강세를 두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re is a cute dog on the street. There is a cute dog on the street.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문장들이지만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뜯어서 우리 무성음, 유성음이 어디 있고 내가 관사, 전치사 이런 데는 조금 약하게 강세를 좀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조금 더 원어민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문장은 다소 좀 긴 문장입니다. 하나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regulations specify that calculators can be used in the examination. 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특이한 거는 이 관사 더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발음을 어떻게 해주는지 혹시 아시나요? the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the 뭐 굳이 쓴다면 the 정도. 물론 디귿 발음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the examination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강조를 할 때는 the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설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주장을 말할 때 뭐 그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 이렇게 시험 같은 거 뒤에 나오는 단어를 강조해 줄 때는 모음으로 시작하더라도 the 그대로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틀렸는데?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네, 그러면 일단 여기 regulations 이런 거 단어 보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 알아야겠죠. 시험 장소에 갔을 때 그때 가가지고 막 이걸 뜯어서 어떤 발음이 나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Too late, okay? The regulations specify 여기 F 같은 거 주의해 주시고요. calculators 여기 T도 북미식으로 발음할 땐 calculators 이렇게 L 발음 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calculators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북미에선. 네,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강세를 좀 덜 둘 수 있을까? 일단 여기 이런 거 관사 좀 덜 두게 되겠죠. The regulations specify that 이런 that 같은 경우에도 굳이 막 that 막 이럴 필요는 없고 calculators can be used in 이것도 in the 이런 거는 조금 약하게 발음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뒤에 examination 이런 것도 어디에 강세가 있는지 examination 좀 발음을 모르겠다 내가 연습할 때 모르겠다라고 하면 인터넷에 쳐보는 습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의 발음으로 강세가 어디 있는지 억양이 어떤지 이런 것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요. 단어 자체로 보는 것도 좋지만요. 이 단어가 그 뭐 사전 같은 데 보면은 인터넷 쳐서 보시면은 문장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또 이제 클릭해서 들어보시면은 살짝 다르게 들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장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regulations specify that calculators can be used in the examination. flow가 있어야 돼요. 뭐 기계처럼 하나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를 중점으로 말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앞부분에 주어 부분, the regulations specify that calculators,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can be used in the examination. 이런 식으로 flow가 있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not permitted to sell or otherwise distribute copies of essay papers. 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발음하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문장으로 말할 때는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일단 발음 같은 거 볼게요. permitted, 이거 T 발음하지 않고 permitted 이렇게 발음하는 거 들리시죠? 그 다음에 otherwise 이런 거 distribute copies S 이런 거 of 전치사하거나 essay papers S papers 이렇게 무성음 같은 거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우리가 강세를 덜 둘까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뭐 비동사 같은 거는 덜 두는 편이죠. It is 막 이러지 않으니까 it is not permitted to 이런 것도 적게 sell or otherwise of 이런 거 전치사 같은 거는 조금 발음할 때 덜 세게 해도 되겠다. 네, 그러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not permitted to sell or otherwise distribute copies of essay papers. 보시면 뭐 of 이런 거 간단하게만 말하고 넘어간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is not permitted to sell or otherwise distribute copies of essay papers.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All offices come fully furnished with desks, chairs, and copy machines. 네, 좋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뭐 S 같은 게 굉장히 많죠. 이런 거 발음을 하실 때 빼먹으시면 안 되지만 또 살짝 이렇게 얹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덜 우리가 중요하게 발음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보이는 전치사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자, 그러면 이런 데는 살짝 덜 신경을 써서 발음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All offices, 여기를 좀 강하게 얘기하고 come fully furnished with desks, chairs, and copy machines.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강세를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여기 F, fully, L 발음도 있고 F 발음도 있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fully, fully. 여기에도 F, R 막 이렇게 섞여 있죠? furnished, furnished. R 발음 안으로 넣어서 발음해야 되는 거죠? 네, 같이 한번 문장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offices come fully furnished with desks, chairs, and copy machines.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Flossing your teeth may protect against cognitive decline.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를 우리 your 이런 거는 약하게 발음해도 돼요. 그 다음에 may protect 이런 거 against 같이 한번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lossing your teeth may protect against cognitive decline. 뭔 소리야? 몰라도 돼요. 우리 읽을 때는 이거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상 몰라도 되고 어떤 발음인지 명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같이 한번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lossing your teeth may protect against cognitive decline. 네, 좋습니다. 네, 다음 거 한번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 문장이 나오는 경우 우리 주의를 해야 돼요. 시간 막 무제한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걸 말해야 되기 때문에 보는 순간 이거 내가 모르는 단어 있나? 이런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빠르게 녹음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한 단어씩 읽어볼게요. Preventive care and regular dental checkups are important to protect teeth from cavities and guard against gum disease. 네,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and, are, to 이런 거 조금 내가 덜 신경 써서 말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Preventive care and regular dental checkups are important to protect teeth from cavities and guard against gum disease. 길더라도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냥 플로우대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장도 하나씩 읽어볼게요. People who eat more ultra-processed food are more likely to be overweight or obese. 네, 최대한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ultra, processed 이런 거 단어 아시니까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overweight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obese, 뭐 비만 이런 뜻이죠. 이니까 이 발음이 나고 이렇게 중간에 얹혀준다라는 생각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 이런 거 좀 덜 신경 써서 말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People who eat more ultra-processed food are more likely to be overweight or obese. 네,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당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볼게요. They often have high levels of sugar, salt, and saturated fats, but low levels of protein, dietary fiber, and micronutrients, and they are aggressively marketed by the food industry. 네, 단어별로는 이렇게 발음이 나겠고요. 굉장히 좀 내가 모르는 단어, 좀 생소한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often 같은 경우 often, often 둘 다 맞는 발음이 되겠고요. 여기 saturated, 그리고 dietary, micro 띄고 nutrient 이런 거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끊어서 한번 보는 습관. aggressively, marketed 이렇게 음절 하나 더 있는 거 이런 거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는 좀 길면 살짝 끊어서 이렇게 읽는 그런 연습하시면 좋아요. They often have high levels of sugar, salt, and saturated fats, but low levels of protein, dietary fiber, and micronutrients, and they are aggressively marketed by the food industry. 네,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짧죠? 해볼게요. Select an approximate time that you will break for lunch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approximate 이쪽에 강세가 있다라는 거. 단어가 어디에 강세가 있느냐에 따라 좀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도 있고 해서 주의해 주셔야 돼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an approximate time that you will break for lunch. 네, 이런 거. 전치사 막 이런 거 덜 신경 써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 듭니다. 네,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Elementary age children and preteens are supposed to get 9 to 12 hours of sleep each night. 네, 여기에서 이런 것도 처음 보는데 하지 마시고 preteens 이렇게 끊어서 읽는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Elementary age children and preteens are supposed to get 9 to 12 hours of sleep
each night. 네,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읽고 녹음하는 파트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서 발음 주의해 주셔야 되고 이 flow 그리고 우리 유성음, 무성음 이런 거 기억하셔서 최대한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으로 녹음을 해주시면 훨씬 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1강 같이 한번 봤는데요. 첫 걸음이 이제 반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첫 시작이 우리 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주신다면 우리 듀오링고 고득점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